조용한 생활 4월호 극장전 2부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두 번째 영화는 작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던 파얄 카파디아 인도 여성 감독의 영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란 게 인도도 영화 강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가 경쟁 부문 올라갔을 때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 영화가 칸 경정에 올라갔다 그래서 조금 야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영화 시장으로 보면 세계 3위, 4위 다투는 영화 시장이고 엄청 크고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네. 우리도 대표로 하면 발리우드 영화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새삼 깨달은 거지만 인도 영화의 결과 종류도 네, 네. 되게 다양하게 있구나. 맞아요.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옛날에 샤트야지트 레이. 그러니까 그때 멈춰있잖아요. 예술 영화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맥락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다. 그리고 보통 요즘에 칸에서 상 받은 영화들이 오스카까지 가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 경우에는 인도 주류 영화 산업하고 상당히 다른 결의 영화이기 때문에 정식 제작국으로 등록된 것만 해도 네 나라예요. 그래서 프랑스, 인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돼 있고 앞에 크레딧도 굉장히 길거든요. 많은 투자가 합쳐져서 겨우겨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요 네 나라 중에 어느 나라라도 오스카 인터내셔널 장편에 이 영화를 낼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도는 일단 안 냈고 다른 나라들도 다른 영화를 선택해서 오스카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럽 영화들끼리는 다국적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는 프랑스 영화다라고 하면 감독이 프랑스인이든 메인 정서가 프랑스든 근데 이것처럼 인도,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라고 하면 문화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 영화라고 또 내기도 참 애매한 그렇잖아요. 거죠. 자국에서 인정을 안 하면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 영화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에 비해서 인터내셔널 프로덕션이 적지 않은가. 한국 시장 내에서 소화하기 힘들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화 외교를 하든 해서 유럽이 백업하는 그런 영화들도 좀 나오면은 다양성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얄 카파디아 감독은 왜 칸이 전통적으로 여성 감독 영화에 인색하다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티 디옵이라든가 프랑스 여성 감독들 쭉 있잖아요. 줄리아 디코르노, 뭐 코렐리 바르자 그런 식의 여성 감독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출신 아니면 중동, 인도 뭐 이런 데에서 프랑스로 영화 유학을 왔다든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유럽의 제작비 투자를 받아서 국제 경쟁 영화제에 나오는 이런 식의 하나의 루트가 돼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만들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프리카계 프랑스 영화라는 게 있잖아요.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쪽에. 네. 프랑스도 어쨌든 식민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포괄해서 네. 사실은 마티 디옵도 프랑스 영화라기보다는 세네갈 쪽의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건데 그게 범주를 어디까지 넓힐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근데 계속 꾸준히 발굴을 하려고 하는 건 있어 보입니다. 네. 마티 디옵 감독 말씀 주시니까 저는 되게 닮아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두 분이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색채로 자기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분하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다큐인지 극영화인지 아니면 어떤 장르에 속하는지 네. 관습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거에서 약간 벗어나서 자기 시선을 밀어붙인다는 게 확실히 보이고 그렇게 치면 이 영화도 되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설고 네. 지루하기도 하고 살짝 졸릴 수 있어요. 안 좋은 상태로 보면. 극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이 네. 부분 덜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 이렇게 다큐같이 찍어놨는데 뒤에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밸런스의 관점에서 네, 보면 네. 영화가 이상하다고 할까?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네. 이런 것들을 혼란스럽게 그냥 나열해 놓는 영화랑 또 다른 맞아요. 시적인 흐름을 만들어낸 영화 그게 사실은 감독의 개성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마티 디옵이 그걸 해냈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분이 네. 또 그래서 도시를 그리고 있는 영화들 중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보통 우리가 중국, 인도라고 하는 거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중국은 시골과 도시의 격차가 엄청나고 네. 과장해서 얘기했을 때 50년대부터 2023년까지 다 동시에 존재한다. 존재하는 곳이라고도 하고 지하장커 영화 보면 한 프레임 안에 다 있어. 계급도 엄청나게 다양한 프레임이 있고 네, 네. 지역성, 문화 이것도 그냥 묶기는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것
것들 중에 특정 도시들은 또 그 도시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복잡성과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테면 예전에 홍콩 영화들, 홍콩은 그 안에 되게 많은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네. 안 섞일 것 같은 걸 딱 뭉쳐넣어. 근데 뭉쳐져 있는 것 같은 되게 묘한 상태들의 영화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영화들도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제가 접할 수 있는 영화는 딱 두 종류였거든요. 하나는 발리우드, 그리고 하나는 오히려 인도의 빈민가나 낙후된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들이나 그 영화들. 근데 이 영화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나쁘게 보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좋게 얘기하면 그 하나하나 결들을 다 차근차근 보여준다. 그리고 때로는 되게 시적인 영감으로 접근하고 때로는 다큐적인 목소리로 되게 사실적인 걸 담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거의 아피차퐁 영화 생각날 정도로 그렇죠. 몽환적인 상태로 넘어가기도 하고 마지막 장에 가면은 약간 아피차풍 영화스럽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의미에서 약간 밤의 영화 같았어요. 네. 밤으로 상징되는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보통 우리가 꿈 환상하면 가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나? 라고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영화를 보면은 날씨가 막 느껴진달까? 막 그 습기나 끈적함, 땀. 네. 특히 프라바가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뭔가 어디 갇혀있는 사람처럼 손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아내는데 땀이라든가 아니면 선풍기 돌아가는 거나 그리고 밤이 어떤 밤이냐면 제 느낌은 막 열대야 이런 건 아닌데 뭔가 미적지근한 그런 밤이고 연애 장면에서도 보면 딱한 연인들이 어디 방을 잡을 수도 없고 동거인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으슥한 놀이터 벤치 같은 데서 서로 껴안고 키스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깨는 게 스콜.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막 양동이로 퍼붓듯이 비가 와서 둘이서 막 도망치고 그 옷을 물기를 짜내고 막 이런 장면들이 왜 영화가 확실히 지역 공간을 갖고 들어올 때 상당히 훌륭해지잖아요. 네. 이게 어디여도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과 감정과 삶의 일부로 그 지역이 쏙 들어올 때 그런 점에서 눈을 떼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 그걸 전체적으로 감싼 촬영이 막 엄청 매끈하다거나 고화질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 흐리멍텅하게 흘러가는 그게 도시 엘레지라고 느껴지는 영화 전체랑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색이나 아니면은 구도로 인해서 생기는 시각적 리듬이 되게 아름답다는 느낌을 도시 파트에서는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 세상 실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전 습도인 것 같아요. 습도. 이게 되게 깔끔하면 되게 멀리 있는 무언가처럼 다가오고 습도가 되게 높아지면 질척질척하면 불쾌감까지 오는데 요거는 딱 그 중간쯤에 미적지근한 밤 그 정도의 습도로 진짜 살고 있는 느낌. 네. 근데 그런 습기찬 불쾌한 불면의 밤이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또 약간 밤이잖아요. 낮처럼 모든 걸 선명하게 잘 사실이 이래를 보여준 게 아니고 흐리멍텅한 필터가 껴 있는 것처럼. 맞아. 낮 장면이 진짜 그러고 보니까 도시에는 별로 없고 뒤에 어촌으로 가서 나오고 그리고 밤도 보면 인공 조명들 있죠. 네네. 네온 사인과 대도시를 밝히는 그런 누추한 빛들 이런 것들로 감싸여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조도가 확 떨어지고. 네네. 엄청 어두워 영화가. 그래서 잘 안 보이고 꿈틀꿈틀하는 것만 그치. 보인다. 그걸 길게 보여주니까 전달이 안 된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게 이 영화의 목적인 것 같고 이 영화도 막상 글이나 아니면 말로 옮겨보면 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불빛이 다 인공적인 조명이다. 태양빛 아래에서 있는 것 그대로 선명히 보여주는 사실로서의 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짜죠. 빛이 아닌 조명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네. 뭄바이의 밤의 조명에 기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피는 습도나 이런 걸 통해서 완전 리얼인데 네. 그려내는 방식들은 어느 정도는 환상이 껴있는 것 같고 태도에 관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삶을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 나는 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 나 너무 빈민층이고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답답해 라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흔히 얘기하는 인도 영화 한 편이 그렇지. 억압받는 여성들에 대한 리얼리즘 영화가 전혀 아니죠. 네네. 그렇게 대상화시킨다거나 불행한 우리야 라고 생각하는 게 1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뭔가 찾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 인공적인 불빛, 핸드폰 불빛에 기대서 시도 읽고 시 읽을 때 친구한테 뭘 해주기 위해서 뭔가 잘 안 보이는 불빛 밑에서 글을 찾기도 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무언가와 함께 있을 때 수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뭔가 빛이 솟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제목이네. 우리가 빛이라 생각하는 모든 네네. 것. 그래서 영화가 시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목 때문인데 우리의 빛이 아니고 우리가 빛이라고 상상했던 모든 것. 그렇죠. 예. 빛이 아니라 네. 우리가 빛을 대신할 수 있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음. 상상하는 그 과정들을 담아내고 있는 거고 그게 설사 가짜라도 진짜 빛이 아니라도 우리가 그 빛으로 뭔가 상상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리뷰를 쭉 찾아서 읽어봤는데 딱 와닿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빛으로 가득 찬 어둠이라고 기본적으로 어둠인데 그 안에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가짜일지언정 네. 어떤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고 그 빛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 인물들끼리의 관계에서 나온다. 근데 우리가 봤던 패턴대로 그거를 그려나가는 건 아니고 전혀 안 붙을 것 같은 것들을 붙여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싶은 근데 그걸 쭉 가는 어떤 호흡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 감독님의 재능이나 개성인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봤던 영화들 중에 가장 감독이 좀 보이는 부드러지는. 네, 영화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